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휴식을 하실 때 하루 중에 네. 어떤 시간이 제일 행복하세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그때 제일 행복하죠. 불이는요? 저는 잠잘 때. 잠잘 때? 네,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잠잘 때? 잠잘 때 아무 감정이 안 들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걸 이제 자고 나서? 아니죠. 네, 그냥 잠들기 전에? 잠들면 아무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니까 행복한 거죠. 뭐. 그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 있군요. 맞습니다. 네, 브리니처럼 이렇게 잘 때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군대에 있을 땐가 굉장히 추운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침 시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행복하게 쉴 수가 없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그런 거 느껴봤어요. 이런 걸 느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이란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잠이 제일 행복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싶기도 해요. 네. 이런 것처럼 잠이 행복하다 느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대 사회인들이 진짜 정말 잘 못하면서도 이걸 못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지는 저도 좀 판별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잘 안 하는 이 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휴식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 얘기할 때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집이란 건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재생산하고 바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집이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안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만큼 휴식은 정말 중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휴식에 대한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는 이걸 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 선생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리고 오늘 공부 안 한 놈들은 미래가 바뀌어 있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공부 안 하면 내 미래가 완전히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사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렇잖아요. 뭐 다른 나라라고 해서 경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휴식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휴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질병도 네. 의사들도 못 고친다는 그런 병들도 네. 어디 막 한적한 곳 가서 그렇죠. 나았다 맞아요.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휴식을 우리가 워낙에 고정관념으로 휴식이란 거를 가치를 낮게 평가하니까 휴식을 다른 이름으로 가치를 높여서 부릅니다. 힐링이라고.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힐링 있죠. 힐링은 휴식입니다. 휴식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 사회적 전반적으로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높여서 다른 단어로 부릅니다. 힐링이라고. 하지만 힐링이 곧 휴식입니다. 휴식 중에 힐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방금 브리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죠. 건강적인 부분에서 휴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제가 어릴 때 이제 키 큰 사람들 나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키가 원하는 만큼 못 걷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뭔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올 때 조금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요즘 정설로 되는 게 키가 큰 사람들의 특징은 어릴 때 잠을 많이 잤습니다. 수면 시간이 작을수록 키가 안 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정설처럼 학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잔 사람은요,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수면 시간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재평가되지만 사실 우리나라 아직도 휴식에 대한 가치는 재평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 정말 건강이 중요하듯이 휴식은 사실상 내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재생. 뭐 취침 시간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는 휴식도 그렇고 안마의자에 누워있는 휴식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날씨에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걷는 산책. 이 모든 것들이 휴식이거든. 다른 말로 힐링이라고 부르죠. 이 휴식은 나를 재생합니다. 내 몸, 내 세포, 내 신체, 내 건강을 재생할 뿐만 아니라 내 정신세계, 내 사고방식,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자고 일어날 때 문득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서, 잠을 많이 못 자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휴식을 잘 취해야지만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정서가 모두
재충전되고 재생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내가 어떤 걸 현명하게 판단할 때 그 판단에도 좋은 결과가 올 확률이 높아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는 더 좋은 사이를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휴식에 대한 가치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행복함을 더 많이 자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휴식을 취할수록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건강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내가 행복한 인생이란 걸 더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인생이 덧없어지고 헛헛해집니다. 물론 매 순간 보람된 뭔가 어떤 결과물을 얻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잦아들고 더 큰 걸 얻지 않는 이상은 어느 순간 그게 당연시 돼버립니다. 근데 휴식을 많이 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사람일수록 작은 것에도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사람들이 힐링한다. 힐링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이게 바로 그 휴식의 진정한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여유를 가짐으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배려 그리고 누군가를 보살피거나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와 비슷한 여유를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 보는 눈도 커진다는 겁니다. 본인이 휴식하지 못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몸을 내던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휴식을 못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쉬지 못했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본인은 점점 위축됩니다. 그리고 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급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신경은 예민해지고 내 정서상 모든 사람들이 내 경쟁자나 적 또는 날 방해하는 사람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마치 그 사람이 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한테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그 좁은 인간관계 만약에 좋은 인간관계라면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겠죠. 하지만 궁지에 몰려서 좁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사회적인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등한시 여기고 휴식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휴식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크고 작은 선택에 있어서 실수라는 걸 하게 됩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잘 안 할 뿐더러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금방 회복합니다. 금방 수정할 수 있고요. 근데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크고 작은 선택에서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고 작은 실수도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수정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작은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 살다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신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충분히 쉬었고 내 컨디션이 괜찮할 때와 휴식이란 걸 언제 해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열심히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기 자신을 가치를 매기는 뭐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시죠. 근데 물론 하루 종일 쉬시는 분도 계세요. 휴식을 취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백수라고 부릅니다. 그 백수라는 분들의 입장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휴식이 아닙니다. 그게 일입니다. 왜?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멈춰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분들은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 되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노동인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인 상황이니. 그렇죠. 그게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휴식이 뭘까요? 오히려 고통이죠. 네. 그분들한테도 휴식은 있습니다. 정당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분들한테는 휴식입니다. 정당한 건 뭘까요? 잠자는 시간. 백수든 일을 하는 사람이든 잠자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게 정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백수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노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일을 해야 네. 조금 그 행복을 느낄
그래서 수 성취감. 있다고, 예, 생각할 맞아요. 것 성취감. 예. 성취감은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을 줍니다. 근데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항상 일정할 때는 성취감이 일정해지면 그건 무뎌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얻는 행복보다는 내가 휴식을 함으로 하여금 얻는 행복이나 힐링이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을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충분히 쉬어줬냐, 내가 충분히 휴식을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식의 중요성과 휴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쉬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휴식이고 가치 있는 쉼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간 될 때 얘기해보는 걸로 하죠. 지금까지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과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